안녕하십니까. 전 SK 하이닉스에서 CIS 비즈니스를 맡고 있는 홍성주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인포메이션 센서에 대한 건데요. 인포메이션 센서라는 말은 뭐 어려운 말이 아니니까 쉽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용어는 아니고요. 저는 사실 현대전자로 입사해가지고 92년에 입사를 했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메모리 연구 개발을 작년까지 계속 해왔고요. 작년 말에 CIS를 한번 해보라고 해서 이제 CIS 비즈니스를 맡게 됐고, 이제 한 9개월 정도 됐습니다. CIS라는 게 CMOS 이미지 센서라고 해서 이제 이미지 센서입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에 카메라가 최소한 1개 이상은 있는데, 그 카메라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부품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센싱하는 디바이스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현재로는 CIS의 주 마켓이 모바일 폰입니다. 모바일 폰이고,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니까 알겠지만, 이 카메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자기들이 보기 좋은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거나 하는 게 이제 주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태까지 CIS도 그런 걸 잘 할 수 있는 기술로 이렇게 발전을 해 왔는데요. 제가 한 9개월 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쭉 지켜보다 보니 좋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 외에 새로운 흐름들이 보이더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미지 센서가 아니라 인포메이션 센서라고 불러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제 나름대로 스마트 클라우드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요. 사실 제가 이제 이거 강연을 부탁해가지고 스마트 클라우드가 무슨 뜻입니까 하고 주최 측에 물어봤더니 마음에 드는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한번 스마트 클라우드를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그 안에서 센서 테크놀로지는 어떤 역할을 해왔나.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미지 센서를 하고 있으니까 이미지 센서가 지금까지 어떻게 발전을 해왔고, 그게 어떻게 인포메이션 센서로 진화해 나갈 것인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인포메이션 센서는 센서의 기술과 응용, 그리고 이제 마켓,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스마트 클라우드와 센싱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건 아주 흔히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집의 거실입니다. 크게 차이가 없을 거고, 그 안에 있는 많은 물건들이 있고, 또 색다른 건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집과 거의 같을 텐데, 요즘은 이런 물건들에 다 뭔가 ICT 기술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ICT 기술을 활용한 베네핏을 누리며 살고 있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ICT 기술이 주는 그런 베네핏이 없이는 살기 힘든 세상에 이미 되어 있는 거죠. 되어 있고요. 그걸 저희가 이제 ICT 월드라고 그러죠. ICT 월드라고 그러고, 이 ICT 월드는 집뿐만 아니라 학교, 회사, 또 이 체육관, 자동차 이런 데서 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ICT 월드를 좀 이제 개념화해서 재정리를 하면, 그걸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클라우드 시스템이라는 게 한쪽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기계들, 옛날에는 이걸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커넥티드 디바이스 혹은 엣지 디바이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대개 이제 그런 디바이스들은 컴퓨팅 테크놀로지를 그 안에 가지고 있고, 센싱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걸로부터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만들어내면, 그게 이제 텔레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어딘가로 가는데, 그걸 이제 클라우드라고 저희가 그러죠. 클라우드라고 그러고, 사실 그 클라우드의 피지컬한 실체는 대용량, 고성능, 고신뢰성의 서버라고 그러는 컴퓨터들입니다. 컴퓨터들이 이제 모여 있는 곳이 데이터 센터고요.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모든 데이터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 많이 모여 있는 데이터들을 그것도 매니플레이션 해서 가공해서 새로운 데이터와 정보를 만들어내는 일, 그걸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죠. 그런 빅데이터들을 다시 또 엣지 디바이스에 받아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고 하는, 그게 이제 ICT 세상이고 클라우드 시스템인데, 거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조만간 이제 5G 통신 이 시대가 열리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활용되고 있는 AI가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게 되면,
지금보다는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진보된 형태, 또 고도화된 형태의 정보가 만들어져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공이 되는 세상. 그게 이제 좀 더 스마트해졌으니까 스마트 ICT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게 이제 스마트 클라우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스마트 클라우드 세상을 만드는 데는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들이 있고, 그 디바이스들을 다 통틀어서 저희가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스마트 디바이스가 이렇게 발전해 온 흐름을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제가 뭐 이름을 붙여서 스마트 디바이스 1.0, 2.0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오늘 발표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얘기고, 뭐 잘 정립되어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일단 뭐 스마트 디바이스 1.0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스마트 디바이스는 그 안에 컴퓨팅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스마트 디바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그냥 것들이 컴퓨터들이었죠. 컴퓨터들이었는데 그 컴퓨터에 들어가는 컴퓨터에 들어가는 부품들인 CPU와 메모리의 성능과 용량이 커지고 또 소형화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컴퓨터가 아닌 다른 기계들에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컴퓨팅 기능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한 게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이제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이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는 게 세상에 나오면서 사람들이 스마트 스마트띵, 스마트 디바이스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팅 테크놀로지 발전과 함께 스마트 디바이스가 발전해온 흐름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물론 컴퓨팅 테크놀로지의 발전뿐만 아니라 또 센싱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함께 발전해온 또 다른 흐름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여기서는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 2.0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간단한 형태의 그 센싱들, 그 노트북으로 이렇게 닫으면 전원이 꺼지고 하는 그 정도였다가 거기에 뭐 이제 마이크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또 이제 이미지 센서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점점 복잡한 센서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서 뭐 요즘은 이제 그 지문 인식을 할 수 있는 센서들, 뭐 3D 뎁스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센서들이 발전과 함께 스마트 디바이스가 발전하는 또 다른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그 중에 이제 그 스마트폰만을 또 따로 얘기를 해보면 스마트폰이 이제 제너레이션을 거듭할수록 당연히 컴퓨팅 테크놀로지, 좋은 컴퓨팅 테크놀로지인 접목이 돼서 컴퓨팅 파워가 굉장히 컴퓨팅 능력이 퍼포먼스가 이제 좋아지는 것과 함께 초기에는 아주 뭐 간단하고 몇 개 안 되는 센싱 기능들이 있었던 반면에 점점 더 많은 센싱 기능과 그다음에 그 복잡한 센싱 기능들이 점점 추가가 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통한 그 비주얼 그 센싱이 되겠죠. 실제로 그래서 그 스마트폰 카메라 발전만 따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 카메라의 발전은 기본적으로는 그 안에 들어가는 CIS의 레졸루션의 발전과 함께 이렇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레졸루션이 고 레졸루션이 되면서 또 그 하이 레졸루션을 잘 이용해서 좋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서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그 카메라 그 정도의 성능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근데 최근에는 그 이미지 퀄리티 외에 또 다른 일들을 이제 그 카메라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아이폰 X입니다. 아이폰 X 전면에 보면은 이제 까매서 잘 안 보이는데 열심히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개의 뭐 디바이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디바이스들이 거기는 이제 그 라이트 소스들도 있고요. 또 그걸 센싱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서 그거를 잘 조합을 해서 뭘 하냐면 그 페이스 리코그니션을 하죠.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이제 지문하는 것도 굉장히 불편했는데 들고만 있으면 알아서 이제 센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이미지 퀄리티뿐만 아니라 뭔가 그 정보를 얻는 그런 일들을 이제 카메라가 하기 시작한다. 뭐 이런 이제 그런 흐름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물론 뭐 정리를 하자면 과거에는 우리들이 원하는 좋은 풍경이나 순간을 예쁘게 잘 찍는 이미지 중심의 어떤 그 센서에서 이제는 얻어진 화상으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인포메이션을 얻는 센서로 발전을 해가는 흐름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이미지 센서는 어떻게 발전을 했나 한번 살펴보고 그게 이제 인포메이션 센서로 어떻게 진화를 해 나갈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핀홀 카메라라는 게 있었어요. 뭐 실제로 카메라는 아니고 업스큐라 카메라라고 하는데 이 빛을 강조한 화가들, 뭐 베르미르 같은 분들이 이거를 썼다라는 의혹을 받기도 하죠. 근데 이 당시에는 근데 핀홀로 빛이 들어오고 그 뒷면에다 이제 뭐 종이를 대고 손으로 그렸겠죠. 실제로 그거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그걸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이 손으로 그리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이게 이제 필름이 나오면서 실제로 이제 본격적인 카메라가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CCD라는 디바이스가 개발이 되면서 그 이미지를 전자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발전이죠. 그 이후에 이제 CIS라는 디바이스가 나옴으로써 그 CCD보다 더 나은 성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저장 매체로 센싱해서 저장을 할 수 있는 매체가 되고 이게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컴퓨터랑 연결이 되면서 뭔가 그냥 이미지를 얻는 것 외에 그거를 갖고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실제로 뭐 뒤에도 보겠지만 눈과 뇌는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눈과 뇌가 연결되는 그런 기술이 이제 확보가 된 거죠. 앞서 이제 CCD와 CMOS 이미지 센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뭐 CCD라는 게 이미지를 전자적으로 저장할 수 있게 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획기적인 발전이긴 해도 그에 못지않게 CMOS 이미지 센서도 굉장히 획기적인 이노베이션입니다. 이미지 퀄리티만 놓고 보면 CCD가 이제 훨씬 좋다고 합니다. 훨씬 좋지만 CMOS 이미지 센서는 이 파워 컨섬션이 굉장히 적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들고 다닐 수 있는 조그만 디바이스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개개 픽셀 하나하나의 데이터를 보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이제 만들어내게 된 거죠. 뭐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CMOS 이미지 센서가 우리 카메라의 센서로 이제 사용하게 되면서 이제 획기적인 발전을 하게 됩니다. 무슨 뭐 이미지 퀄리티를 보면 아까 뭐 CCD보다 이미지 퀄리티가 기본적으로 나쁘다고 했지만 여러 가지 픽셀 테크놀로지나 또는 이제 거기 이제 이미지 프로세싱 하는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발전을 하면서 이미지 퀄리티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세 개의 유명한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를 비교한 건데요. 보시면은 알겠지만 특별히 이미지상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두운 데서 찍은 거, 이거는 밝은 데서 찍은 건데, 조금 톤은 다르죠. 톤은 다른데, 그거는 이제 사람들의 개성에 맞추는 거고요. 특별히 차이가 없고, 굳이 이제 차이를 보려면 굉장히 먼 곳에 있는 걸 엄청나게 크게 확대를 해야 조금씩 차이가 나는 정도. 뭐 이 정도로까지 이제 이미지 퀄리티는 발전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그냥 쓰시는 데는 특별히 이미지 퀄리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을 정도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미지 퀄리티뿐만 아니라 최근에서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조금 다른 일들을 이제 하기 시작한 다른 기능들을 집어넣기 시작하는데요. 일단 이제 한 점에서 나온 빛을 두 개의 픽셀이 이렇게 모니터를 했을 때는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옆에서 이렇게 볼 때랑 이렇게 볼 때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 차이를 읽어가지고 찾아내서 그 거리가 얼마가 차이가 있는지를 찾아내고 그거를 그 거리가 얼마인지를 알아내서 그 오토 포커스를 하는 기능, 이제 PDAF라고 하는데 뭐 그런 기능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그 핸드폰 자체에서 이게 구조화된 빛을 쏩니다. 3차원 물체에 쏘는데 이 3차원 물체에 맞으면 그 빛이 왜곡이 될 거잖아요. 그냥 앞쪽에서 바라볼 때. 그래서 그 왜곡된 정보를 잘 해석해서 이 3차원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일.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그런 기능들이 막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만드는 것 외에 또 이런 비주얼한 인포메이션을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굉장히 많아져 가고 있다. 잠시 이제 저희가 다루는 게 CIS인데, 이제 카메라가 눈을 모방한 장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제가 이제 CIS를 맡고 나서 뭐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어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눈은 뇌의 일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은 뇌의 일부다. 이게 그냥 뭐 상징적인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뇌의 일부라고 합니다. 이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이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태아 상태에서 이렇게 막
발생하고 있을 때 뇌가 다 만들어지기 전에 그림인데, 여기에 이제 보면 이제 대뇌가 될 부분, 소뇌가 될 부분, 간뇌가 될 부분이 다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고 그 중에 여기 볼록 튀어나온 이 부분이 나중에 눈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눈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거는 이제 건국대에 계시는 정혜원 교수님이란 안과 교수님한테 이제 부탁해서 만든 건데, 실제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다 또 다시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눈이 이제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눈은 뇌가 이게 더듬이 형태로 쭉 튀어나오면서 만들어진 기관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눈은 뇌의 일부이고, 실제로 뇌가 하는 일의 3분의 2는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카메라를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 카메라를 가지고 여태까지는 예쁜 사진 찍는 것만 했었는데, 사실 그게 컴퓨터랑 연결이 지금 되어 있다고 하면 그걸 잘 쓰면 진짜 뇌와 같이 뇌 잘 활용하면 시각 정보를 엄청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CIS는 CIS 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는가? 그러니까 눈과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 비교할 수 있는 잣대들이 있겠지만, 일단 해상도 측면에서 비교를 하면 눈이 가지고 있는 해상도는 한 96메가픽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눈 시신경은 콘과 로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콘이 색깔을 감지하고 로드가 이제 명암을 감지하는데, 근데 콘에 해당하는 게 한 6메가픽셀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로드에 해당하는 게 한 90메가픽셀, 총 한 96메가픽셀 정도가 있고요. 근데 이건 총 갖고 있는 거고, 실제로 사람들이 어디를 한번 쫙 볼 때 쓰는 거는 콘을 한 6 내지 7메가픽셀, 그 다음에 로드를 한 1메가픽셀 정도 써서 한 8메가픽셀 정도는 쓴다고 합니다. 올 연말과 내년 초가 되면 몇몇 회사들에서 48메가픽셀을 갖춘 이제 CIS가 출시가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눈이 갖고 있는 레졸루션이 순간적으로 볼 때 한 8메가부터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96메가 그 사이 어딘가라고 하면 이미 이제 CIS의 해상도는 눈의 해상도에 버금가는 수준까지 이제 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아직도 좀 더 발전할 여지는 남아 있지만, 그러니까 눈만큼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컴퓨터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모지 센스를 통해서 얻어진 정보로부터 특징을 추출해내고 그 특징을 통해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지각하고 또는 인식하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그런 기술들은 이미 우리가 갖추고 있는 거죠. 갖추고 있기 때문에 CMOS 이미지 센서를 인포메이션 센서로 활용하면서 그거를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기본은 이미 우리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갖추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는 더군다나 빅데이터, 또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딥러닝 이런 걸 통해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AI 알고리즘을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접목되면 우리가 이제 눈으로 CIS를 통해서 얻어진 그런 정보들을 해석하는 일이 이전보다 훨씬 더 잘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점점 만들어져 가고 있는, 기술적인 기반이 점점 더 강화되어 가고 있는 거죠. CIS가 비주얼 인포메이션 센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5세대 통신이 활성화되면 5세대 통신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하이 스피드, 로우 레이턴시,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개의 기기를 한꺼번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죠.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어서, 근데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의 특징은 시각 정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술적인 환경은 구축이 되어 있고, 이제는 어떤 시장으로서의 환경도 점점 크게 커져갈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얘기하면 엣지 디바이스에 센싱 인포메이션 센서 CIS가 달려 있고, 거기서 생기는 많은 데이터들이 스마트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재가공돼서 더 나은 정보로 만들어져서 다시 엣지 디바이스로 돌아오는 이런 스마트 클라우드 시스템 안에서 앞으로는 CIS, 그게 진화한 비주얼 인포메이션 센서가 가장 핵심이 되는 인풋,
디바이스가 되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인포메이션 센서로 왜 진화가 되는가, 그리고 어떤 할 수 있는 환경 얘기들을 들었고요. 그럼 인포메이션 센서의 기술과 또 이제 응용, 그리고 이제 마켓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비지블 라이트만 보는, 가시광선만 보지만 센서가 그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뭐 굳이 우리 기계가 그게 국한될 필요는 없죠. 국한될 필요는 없어서요. 현재는 CIS가 주로 이제 가시광선 영역만을 보는데 조금 그 기술을 모디피케이션 하면 UV를 디텍트할 수도 있고 또 IR을 디텍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UV가 갖고 있는 성질, 굉장히 파장이 작기 때문에 이 서피스를 분석하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UV를 이용한 스킨케어 머신이나 또는 IR 같은 거는 이제 투과도가 좋고 또 이제 서멀 이펙트를 이렇게 디텍트할 수 있는 파장 영역이죠. 파장 영역이다 보니 홍채 인식이나 혹은 이제 어두운 곳에서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데 이제 쓰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좀 더 스펙트럼이 넓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기술적으로 가능한 얘기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에 이제 새로운 기능들을 좀 추가하는 거죠.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가를 해서 그냥 정지되어 있는 물체가 아니라 움직임을 이렇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것도 새로운 정보죠. 그죠? 정지해 있는 화면을 보는 것보다 뭐가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하는 것도 새로운 정보고, 또 하나는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새로운 정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앞서 뭐 자동차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굉장히 필요한 정보들이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뭐 제스처 리코니션이나 게임에 같은 데도 많이 쓸 수가 있을 거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타입의 이제 센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온도 센서나 혹은 울트라소닉 센서, 대개 이런 것들은 CMOS, 그러니까 실리콘 베이스의 어떤 테크놀로지를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도 센서 같은 것들도 있죠. 온도 센서 같은 것들은 되게 이제 MEMS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저게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고, 또 바이오 센서들, 나노 테크놀로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 이런 다양한 이제 또 인포메이션 센서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CMOS를 베이스로 하는, 반도체를 베이스로 하는 다양한 센서들, 그 다음에 MEMS를 근간으로 하는 또 다양한 센서들, 그리고 그 외에 어떤 기술을 근간으로 하는 여러 가지 센서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인포메이션 센서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앞으로는 이런 인포메이션 센서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상이 될 겁니다. 어플리케이션을 보면,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기 때문에 굳이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생체 인식이나 쇼핑, 그 다음에 게임에도 쓰이고, 또 헬스케어, 심전도 같은 걸 측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이제 오락에도 많이 쓰이게 될 거고, 또는 오토모티브에, 오늘 오토모티브 얘기했죠. 이게 굉장히 많은 센서들이 들어가고, 상당 부분이 사실은 비주얼 인포메이션에 근거한 그런 센서들입니다. 아닌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스마트 시큐리티 관련된 것들, 요즘 리얼 라이프 모니터링, 중국에서 하고 있는 CC 카메라들 여러 달아가지고 사람들 다 모니터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정보를 얻는 것들이죠. 비주얼 정보를 얻어가지고 분석해서 쓰는 것들이 되겠죠. 또 이제 스마트 IoT, 여러 가지 IoT 기계들,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IoT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IoT가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IoT가 있고요. 거기에 대부분들이 이런 인포메이션 센서, 또는 비주얼 인포메이션 센서를 쓰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보면 전체 센서 시장이 2016년에 한 20조 정도 됐다고 합니다. 20조 정도 됐고,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CMOS 이미지 센서 시장이고, 그 절반의 한 80% 정도가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CIS입니다. CIS고, 그게 2030년이 되면 한 64조 정도, 60조가 넘는 수준으로 갈 거다라고 합니다. 현재 메모리의 매출액이, 레베뉴가 전 세계적으로 한 100조 정도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센서 시장도 앞으로 한 10년 좀 더 되는 10년 남짓에
거의 이제 메모리에 버금가는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결론으로 이제 인포메이션 센서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이런 인포메이션 센서를 통해 가지고 그 인류에게 많은 이제 편익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 있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인포메이션 센서를 통해서 또 굉장히 성장해가는 어떤 사업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사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